네, 오늘은 이어서 튜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하고 튜플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건데, 공통점은 이제 첫 번째 공통점 이제 컨테이너형 타입이라는 점, 그다음에 뭐 두 번째라기보다 그냥 기타 다른 유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상하는 것도 비슷하고 인덱싱을 하는 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컨테이너형이라는 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라는 투표를 제가 이제 소가루를 이제 양 끝에 써서 선언을 할 건데, 첫 번째 원소는 4, 두 번째 원소는 6, 그다음 세 번째 원소는 이렇게, 네 번째 원소는 요건 이제 그 복소수죠. 다섯 번째 원소는 리스트 타입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 첫 번째 원소의 타입은 인트이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원소의 타입은 아니 세 번째 원소의 타입은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소 같은 경우는 이 타입이 컴플렉스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로 이제 다양한 애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연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2 이런 거를 더하게 되면은 덧셈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1, 2, 1, 2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도 리스트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러한 공통점이 있고, 뭐 인덱싱을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러한 리스트를 뭐 1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2, 3 이렇게 뽑혔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튜플로 바꿔도 이제 잘 동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약간 이제 차이점들을 제가 좀 써왔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그냥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거, 요거 대신에 우리가 요거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점이 일단 차이점이고, 그러니까 원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 대괄호 대신에 이렇게 소괄호로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차이점이죠. 두 번째 차이점은 불변형이라는 것인데, 1, 2, 3 이렇게 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내가 리스트의 이제 첫 번째 원소를 11로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출력을 해주면은 11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이게 튜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TPL 하면은 튜플이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튜플의 첫 번째 원소를 내가 11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그래서 튜플은 이제 그 한 번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원소를 이제 바꿀 수가 없다. 요런 게 그 스트링도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s라고 스트링을 잡아놓고 여기는 s의 첫 번째 원소를 내가 이제 대문자 a로 바꾸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이점은 이제 불변형이다라는 게 이제 차이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의 원소로 선언할 때, 리스트는 하나의 원소로 선언할 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원소로 선언한 리스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타입이 이렇게 되고, 요거의 이제 랭은 1이 되겠죠. 하나의 원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튜플을 선언을 하고 싶다. 하나의 원소가 포함돼.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타입이 인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1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사실 그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이렇게 하면은 4가 인트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12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인트 타입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4가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인트로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냥 2가 인트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소가루를 치게 되면은 원소가 이제 하나일 때는 이게 내가 연산을 위해 갖고 소가루를 이렇게 쳐준 것인지 아니면 튜프를 선언하기 위해서 소가루를 쳐준 것인지 컴퓨터가 헷갈립니다. 그래갖고 하나의 원소를 선언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고 뒤에 두 번째 원소를 안 쓰고 그냥 이대로 비워두게 되면은 요거는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타입이 튜플로 바뀌게 되고 랭 이렇게 하면 이제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소를 뽑고 싶다 하면 이제 2가 이제 뽑히게 되고 두 번째 원소를 뽑고 싶다니까 두 번째 원소 그런 건 없다라는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 3이고 그다음에 의미가 명확할 때는 이제 튜플의 가로는 생략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그거였죠. 그러니까 그 1, 2, 3, 4 요렇게 원래 튜플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요렇게 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TPL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TPL2라고 그러고 3, 4, 5, 2, 3, 4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렇게 선언되고 요거는 TPL2는 또 2, 3, 4라는 이제 튜플이 선언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를 만약에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도 뭐예요? 똑같은 결과가 얘하고 똑같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좀 달라졌죠. 다시 요거하고 TPL 플러스 TPL2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TPL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이제 튜플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서 이렇게 쓰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서 이렇게 쓰는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갖고 1, 2, 3하고 4 더하기 를 계산해서 6 이렇게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의미할 때 이러한 투플이랑 이러한 투플을 더해라라는 거로 이제 볼 수 되는데 컴퓨터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볼 수 되는데 요거를 이거를 수행을 하라는 건가 하고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모호하죠. 이럴 때는 이제 가로를 좀 명시적으로 이렇게 쳐주는 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수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의미가 명확할 때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이쳐요? 이건 뭘로 하지? 3.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 차이점 2가 되겠네? 나머지는 이제 다 그런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차이점 4. 선언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생략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고 이거 그냥 쭉 정리를 한 거라서 약간 이제 중복이 있죠. 원소의 하나를 투플로 만들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연산도 리스트와 동일하게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인덱싱도 리스트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플을 이제 좀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 사실 지금까지는 도대체 이런 거를 왜 배워야 되나.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냥 가로를 생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 가로를 생략하는 것으로 인해 갖고 얻어진 이점이 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예제는 그 여러 변수를 이제 동시에 출력하고 싶은 경우 우리가 이거 무의식 중으로 그냥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내용이어서 좀 빠르게 훑어보면은 그 변수를 이제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되었다, 선언을 했다고 할 때 A하고 B하고 C를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각각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1, 2, 3이 이렇게 가로를 묶여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A, B, C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러한 그 투플을 우리가 선언한 게 돼요. 그래서 선언한 투플의 출력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두 번째 예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제가 이제 그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출력한다라는 의미에서 다중 출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는 그 다중 출력이라는 말은 사실 그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뒤에 물음표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다중 할당이라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고 싶을 때, 요것도 이미 제가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이어서 빠르게 좀 살펴보면은 여기까지가 예제의 끝입니다. 예제 시작, 예제 끝.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그 이 오른쪽에는 그 첫 번째 원소가 탐이고, 마지막 원소가 이제 70인 튜플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만들어진 튜플을 그 왼쪽에 있는 요것도 이제 튜플이죠. 요거를 이제 받게 되면은 여기 네임에는 탐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에 웨이트에 70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제 변수가 다 한 번에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하려면 네임은 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요거는 20 요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성별은 이렇게 80.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튜플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히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5개의 변수를 선언하려면 이렇게 이꼬를 5번 써야 되죠. 그런데 하나의 등으로도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요거는 이제 그 방금 했던 내용을 조금 응용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요 서울의 위도경도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COR에는 원소 아니 그 튜플의 이름으로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37,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 롱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COR에 첫 번째 원소는 레티튜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롱리튜드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렛 롱에 37과 127이 들어가 있게 되죠. 요렇게 이 코드를 이제 다중할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있죠. 그럼 이제 위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다중할당이죠. 요게 꼭 투플만 가능하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요게 투플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37, 127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A, B 요거를 이렇게 놓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A, 두 번째 원소는 B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A에다가 37을 놓고 싶고 B에다가 127을 놓고 싶고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A, B는 37, 127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두 개 놓고 37,
127 이렇게 이제 두 개 하는 거니까 이 코드하고 이 코드를 비교하면은 요 코드가 이제 그 요 가로를 좀 더 많이 쳐야 되잖아요. 가로로 이제 4번이나 쳐야 되죠. 그래갖고 좀 불편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쪽을 이렇게 생략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튜플로 받고 왼쪽에 있는 건 리스트로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사실 생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안 쓰는 게 편하죠. 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편합니다. 아무튼 가능한데 뭐 튜플만 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그 튜플이랑 같이 쓰면 가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다라는 게 요 예제의 주제였습니다. 요거는 특이하게 그 HI라는 거, 그러니까 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제가 이제 그 두 개 원소를 갖고 있는 벡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 x에는 h가 들어가고 y에는 i가 들어가고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요게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요거를 한번 또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뭔가 어떤 그 값인 것처럼, 그러니까 스칼라 값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R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이제 잡고 있죠. 그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았고 요거를 좀 더 넣었고, 요것도 이제 그 되게 특이한 예제입니다. 튜플을 이용한 예제. 값의 교환. 이것도 한번 볼까요? 10,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가 20을 넣었습니다. 원래 이제 A, B,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태스크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A하고 이제 B가 10이랑 20이란 값이 있잖아요. 그 이제 A하고 B의 값을 이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A에다가 B의 값을 이렇게 넣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A하고 B는 이제 20, 20이 되죠. 그럼 이제 B에다가 A의 값을 넣어야 되는데 A의 값은 사라지고 없잖아요. 10이라는 값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임시 변수를 만들어요. temp라는 임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A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는 이제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도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값을 B로 바꿔요. 그러면은 A, B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10이 들어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옛날 A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B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A하고 B가 A가 20, B가 10이 되어 갖고, 여기 있는 그 원래 있던 값에서 이제 바뀌었죠. 원래는 코드를 이렇게 짜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B, A 이렇게 다중할당을 이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두 값을 교환하는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튜플을 이용해서 조금 튜플이라기보다 요거는 다중할당을 이용해서 그 코드를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뭔가 좀 간단하고 편리한 느낌입니다. 계속 포문이랑 튜플을 쓸 수도 있는데, 요것도 그 리스트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 중첩이 되어 있는 리스트네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이제 요런 애가 되고, 그쵸? 여기에서 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L이 대응하는 게 이제 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했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좀 복습을 하면은 to id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임만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성별만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그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L이라는 거를 튜플로 그냥 다시 이제 받아갖고 가로를 생략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포문을 좀 그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포문이랑 이제 튜플, 그 다음에 더미 베리어블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했던 내용이니까 좀 가볍게 보면은, 내가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다 받기는 했는데, 필요한 건 스튜던트 아이디, 그러니까 학번만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 갖고, 이게, 랭스가 3이 내가 계속 원소로 오니까, 요것도 랭스 3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그냥 머리 이제 채워 넣은 것이거든요. 근데 꼭 네임이나 요런 걸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것들은 어차피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 정하기가 이제 귀찮을 때 단순히 이제 언더스코어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얘만 이름으로 봐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이 칸만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내가 성별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별만 이렇게 변수 이름으로 쳐주고 나머지를 언더스코어 처리하고 이름과 성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가운데로 언더스코어 처리를 해주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내가 이제 이름에만 관심이 있을 때 요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맞는데 뒤쪽에 이거를 요렇게 처리를 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나머지 다 언더스코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요러한 방식으로는 이제 쓰기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만 내가 이름을 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도 그게 몇 개가 관심이 없는지, 그러니까 두 개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 언더스코어를 이제 컴마를 찍으면서 두 개까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네임이라고 받고 나머지는 이제 두 개라는 거를 세 가지고 언더스코어 처리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갖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 왜 이러지? 어, 요 코드였죠. 요 코드를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관심 없음 1, 관심 없음 2잖아. 요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싹 다 요러한 느낌으로 지금 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방법이 관심 없음 1, 관심 없음 2는 그냥 언더스코어로 하면 되고 나머지 싹 다 관심 없음 얘를 이제 의미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A 이렇게 이제 아무거나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돼요. 일단은 되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이제 관심 없는 애들이 ASDF라는 변수로 이렇게 받아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학번, 그 다음에 이거는 성별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긴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는 이렇게 받고 관심 없는 거는 나머지 이렇게 받고 관심 있는 거 이렇게 받고 관심 없는 거 나머지 이렇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쓰기 요렇게 많이 써요. 요렇게 이거는 아규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관심 없는 것들, 관심 없는 어떤 아규먼트들을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합니다. 뭐 꼭 내가 이제 저게 싫다라고 하면 그냥 뭐 A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뭐 oth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어, other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되게 기분 나쁘죠. 스타 붙어 있는 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음. 좀 더 이제 세심히 살펴보면은 요러한 예제가 있어요. 요거 일단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다 치고 제가 A하고 B, C, D, E 이렇게 하면 이제 A에는 그 1, B에는 2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2에는 5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알겠는데 나머지를 이제 C를 제가 이제 이렇게 받게 되면은 A에는 1, 그다음 B에는 2, C에는 3, 4, 5가 이제 묶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 그렇죠? B, C에는 이렇게 이제 3, 4, 5가 묶여서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A, B, C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A는 1, B에는 2, 3, 4, C에는 이제 3, 4, 5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요거는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굳이 따지면 이제 요렇게 이제 똑같은 거고 요런 리스트하고 똑같은 거고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유출을 좀 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그 A는 1, B는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A는 1에 대응하고 밑에 코드에 보니까 B는 2에 대응하잖아요. 그렇죠? C는 3, 4, 5에 대응해.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3, 4, 5가 이렇게 뭔가 이제 1차원 구조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1차원 구조가 이제 C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딱 명시적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그 1차원 구조를 풀어가지고 각각 원소별로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는 어떤 그 되게 이상한 형태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프린트 C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존재하는 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 나머지 지금 이거 전체는 얘 원소가 지금 받아지는 거니까 요거는 길이가 3인 튜플 혹은 뭐 1차원 구조 벡터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네임은 첫 번째 원소로 받고 나머지 벡터의 나머지 원소들이 모여 있음. 그런데 벡터의 형태로 모여 있는 건 아닌. 되게 이제 좀 그 희한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 2, 그 다음에 3, 4, 5 똑같은 그거긴 한데 이러면은 이제 얘가 그냥 1, 2, 3, 4, 5 이러한 리스트로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1, 2, 3, 4, 5가 선언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A, B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은 1, 2, 3, 4, 5 A, B가 이제 선언이 되게 되고 이렇게 해주면은 3, 4, 5 A, B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뭐 굳이 이제 이렇게 또 하면은 이것도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1부터 이렇게까지 이런 거잖아요. 그쵸? 1부터 C까지 있네. 그러면 여기가 헤드, 그 다음에 여기를 바디로 갖고, 나머지 얘네들을 이제 싹 다, 그 스타 테일로 받게 되면은 이 테일 자체는 이렇게 1차원 형식으로 이제 굳어진 상태가 되고, 그쵸? 이 여기에다가 이제 스타를 넣어서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요것들이 이제 원소가 모여있긴 한데 1차원은 아닌 그러한 상태로 이제 된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그 1, 2, 3, 4, 5, 6, 7, 8, 9, 10에서 처음 두 개는 H1, H2로 받고 뒤에는 이제 테일 1, 테일 2, 테일 3로 받게 되면은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요렇게 두 개가 테일 1, 2, 3에 들어가게 되고 바디에 해당되는 게 요렇게 나머지가 이렇게 묶이게 되는 요런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머리를 1부터 8까지 받고 그 다음에 끝에 두 개를 각각 바디 테일로 이제 받은 거죠. 요 동작을 이제 보니까 요건 이제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 마지막 코드에서 보니까 결국에는 얘하고 뭐예요? 얘하고 사실 이제 얘하고 똑같은 거고 요거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스타를 붙이면은 이렇게 1차원의 자료 구조가 풀리는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단독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튜플을 이제 떻게 쓰는지는 조금 살펴봤고 튜플을 이제 왜 쓸까? 왜 쓸까라는 거는 사실 그 요러한 질문이랑 똑같아요. 튜플은 그 리스트의 좀 하위 개념 아니냐? 리스트를 쓰지 않고 왜 튜플을 써야 하나? 요러한 생각이 아마 이제 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튜플은 쓸모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은 책에 있는 답변. 음, 되게 이제 그 제가 안 좋아하는 그 설명인데 실수 방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진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A에다가 1, 2, 3 이런 거를 놓고 A에다 0을 1, 2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바뀌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A는 1, 2, 3이라는 거를 내가 바꾸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실수로 이런 거를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실수로 내가 뭔가를 이제 바꾸고 싶지 않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튜플을 만든다. 이거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물론 이제 그렇게 실수 방지를 위해서 튜플을 만들 수도 있지만 뭐 그럴 바에는 그냥 실수를 안 하면 되잖아요. 뭐 굳이 이제 실수할 거를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불변형을 써야 하나라는 이제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좀 다른 설명들을 찾아봤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이해를 한 내용들인데 지금 수준에서는 아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일단 튜플을 쓰면 빠릅니다. 그 다음에 다중 작업에 유리함 이런 특징이 있고 여러 사람과 작업하기 유리하다. 이거는 그 실수 방지에 대한 좀 연장선에 있어요. 실수 방지에 대한 좀 연장선이고 그 다음에 또 깊은 복사 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할 때 원하지 않는 오류가 생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그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컴퓨터의 효율 때문에 좀 생기는 오류입니다. 요걸 이제 사이드 이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관리에도 유리해요. 어, 그냥 이 정도만 쓰자. 이 정도만 쓰고 어차피 지금 이 설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 설명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도 지금 없을 테고 요거보다 좀 더 우리한테 사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는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가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 말고 튜플을 쓰면 편함. 요 답변이 훨씬 저한테 와닿았으니까 왜 리스트를 쓰지 않고 튜플을 써야 되냐? 리스트는 가로가 생략 안 되잖아. 튜플은 가로가 생략돼서 편하단 말이야. 요게 이제 훨씬 그 와닿는 설명이에요. 이게 그 사실 소가로를 하나 이제 생략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소괄호를 하나 생략하는 건데 이게 또 언패킹이나 뭐 이제 요런 거랑 그 결합이 되다 보니까 가독성이 엄청 뛰어나집니다. 코드를 너무 읽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 A, B 요런 거는 이제 A하고 B를 이제 어떤 값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되게 직관적이죠. 그쵸? 저는 이제 그 컴퓨터를 이제 잘 못하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일을 할 때 이제 그 컴퓨터 공학 전공하신 그 박사님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회사에. 그래서 저는 그 파이썬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그 호의적인 태도는 이제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줄리아라는 언어를 좀 더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배워야 돼요. 아무튼 그 제가 이제 좀 물어봤거든요. 파이썬이 도대체 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동의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콩공과 사람들 의견이 그러니까 튜플이랑 플러스 언패킹 이렇게 그 결합이 되면은 가독성이 되게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콩공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뭘로 다가왔냐?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읽기 쉽고 편한 언어가 있나? 그런 게 이제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입소문처럼 이제 퍼지는 거죠. 이러한 말이. 뭐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주변에 이제 물어봤을 때 이러한 답변도 이제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단 생략할 수 있는 거 가로를 생략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좀 더 이제 편리함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파이썬도 좋아하게 되고 튜플을 이제 써야 되는 이유도 그거죠. 가로가 생략되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죠. 이게 그 뭐냐면은 그럼 파이썬을 처음 만들 때 우리가 어차피 지금 리스트를 쓰지 않고 왜 튜플을 써야 되냐 이건데 튜플에다가 튜플을 쓸 때는 가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튜플을 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떠오르는 질문이 그런 리스트 자체에 가로를 생략하는 기능을 넣었으면 됐지 않냐. 그럼 이제 두 개 만들 필요 없이 하나만 쓰면 되잖아. 그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조금 그 튜플을 잘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이제 좀 길게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리스트는 약간 그 신라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도 있고 스프도 있고 튜플은 뭐냐면은 라면 사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제가 뭐 1, 2, 3 이런 거를 한 번은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TPL 한 번은 이렇게 튜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리스트에는 숨겨진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그 리스트 특화된 기능들이 이렇게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근데 튜플 같은 경우는 카운터하고 인덱스 뭐 이제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리스트 같은 경우는 기능이 풍부합니다. 근데 튜플은 이제 기능 제한이 있죠. 튜플은 이제 보통 불변형
이거는 그 불변형이랑 가변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인 것 같아요. 불변형인 투플은 기능 제한이 있는데 가변형인 리스트는 기능이 풍부하다. 대신에 아무래도 얘는 이것저것 구현해야 될 기능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느리고 좀 무거운 느낌입니다. 처리할 때. 그래가지고 이런 등호가 당연히 성립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좀 무식하게 쓰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만 딱 보잖아요. 기능적으로만 보면 그 튜플이 갖고 있는 기능을 리스트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신라면은 라면 사리가 갖고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면만 갖고 있잖아요. 있으면 스프를 버리고 라면 사리를 얻을 수가 있죠. 뭐 물론 이제 신라면 자체를 쓸 수도 있는데 내가 라면 사리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신라면 사가지고 스프만 버리고 그 라면 사리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라면 사리는 필요 없죠. 기능적으로만 보면. 근데 효율적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그 라면 사리만 계속 필요할 수가 있잖아. 라면 사리만 이제 계속 필요한데 내가 그냥 굳이 비싼 신라면을 사가지고 스프를 계속 버리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 라면 사리만 좀 쓰려는 입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 사장이에요. 그래갖고 라면 사리만 되게 많이 써야 돼. 그럼 굳이 신라면을 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비효율적이겠지. 요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튜플을 기능적으로만 접근하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리스트에서 얻고자 하는 기능들이 되게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 때문에 리스트에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얘는 지원을 하잖아요. 딱 봐도 뭐 여기 뭐 그 원소로 추가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지원이 되잖아요.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에 그냥 리스트라고 치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1, 2, 3이라는 거를 이렇게 벡터 형태로 이렇게 모아놓고 요 정도만 필요할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튜플만 써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그 원소를 그냥 벡터 형태로 모은 뒤 그 다음에 벡터 자체를 출력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이게 벡터 형태로 그냥 원소를 이제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 이제 출력이 되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것도 리스트에서는 당연히 구현이 돼요. 당연히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예요? 원소를 뭐 각 원소를 접근해서 뭐 소트도 하고 이거를 뭐 3, 2, 1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리스트가 만들어졌다가 요거는 지금 방금 이렇게 한 거는 제가 1번 기능을 쓴 거죠. 벡터 형태로 모은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본 거니까 출력 기능을 쓴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소트를 하고 그러면 여기 리스트의 원소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소를 추가를 해요. 하고 원소를 삭제 하기를 바랄 수도 있죠. 한 것일 수도 있음. 그렇죠? 뭐 이런 1, 2, 3, 4, 5를 우리가 다 원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진짜 단순하게 1, 2만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모은 다음에 그냥 그 출력하고 뭐 이 정도의 기능만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3, 4, 5에 해당되는 거는 불변형으로는 구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각 원소를 바꿔야 되는데 소팅을 할 수가 없고, 원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원소를 이제 삭제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니까 특히 이제 소트 같은 경우는 불변형으로 이제 구현하기 되게 이제 까다롭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게 1, 2 정도만 있으면은 굳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원하기 때문에 가변형으로 일단 만들어 놓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굳이 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1, 2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가변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또 만들고 보니까 얘는 좀 이런 1, 2라는 기능만 편리하게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1, 2라는 기능의 편리성을 1, 2를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로를 생략하는 거를 튜플에 준 거죠. 편하게 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원래 함수 같은 경우도 그 하나의 입력이랑 원래 하나의 출력만 가능하거든요. 입력은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출력은 그 하나여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지. 뭐 입력이 1, 2, 3, 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 값이 예를 들어 갖고 이거 뭐 더하라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7, 10, 10 이런 건데 이게 뭐 때에 따라서는 1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R도 그럴 거예요. 출력이 이제 하나로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떠한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 리턴이 이제 원래 a 더하기 b 이렇게 되면은 내가 i 이렇게 하고 1, 2 이렇게 하면은 3이 나오는 이러한 하나의 출력만 되는데 내가 이제 a 빼기 b를 이렇게 하면은 더한 값도 나오고 뺀 값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두 개의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튜플을 하나 리턴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 결과값도 지금 튜플로 나오죠. 두 개를 이제 출력하는 기능을 얘가 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곱한 값, 요거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값을 사실은 길이가 4인 튜플 한 개를 리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도 이제 튜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거는 세 번째는 y 곱한 값.
반각. 그 다음 네 번째는 관심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튜플을 쓰는 거는 일단 그냥 초보적이게 생각을 하면 가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를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그런데 왜 또 그렇다면 이제 그 리스트의 가로를 생각하는 기능을 처음부터 파이썬에 만들 때 이제 그 넣었으면 됐지. 왜 굳이 투플이라는 거 따로 만들어 갖고 기능도 축소시켜서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만 가로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특혜를 줬냐. 그건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요렇다는 겁니다. 어, 연습 문제들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길이가 1인 튜플을 만들어서 학번을 저장해라. 어, 그리고 길이가 1인 튜플을 만들어서 영문 이름을 저장해라. 두 튜플을 연산자로 합쳐라. 그러니까 그 길이가 1인 튜플을 만들 수 있냐. 그 다음에 튜플의 덧셈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학번이라고 치고 출력 결과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일단 제 학번을 이렇게 길이가 1인 튜플을 만들어주고, 그쵸? 또 길이가 1인 튜플을 만들어서 이름을 저장하고, SID, 스튜던트 ID,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하고 SID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램 수강생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넣은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제 첫 번째 원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원소는 얘가 나오게 되겠죠? 수강생의 수는 모두 몇 명이냐? 이 리스트의 랭스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제 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라는 게 문제의 의도에 맞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처음부터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는 이게 얘가 출석 점수고, 얘가 이제 과제 점수고, 여기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인데, 출석 점수가 이제 7보다 작은 학생들은 F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그럼 7보다 작은 학생들, 그러니까 얘는 이제 F라는 거고, 요거는 7보다 작진 않으니까 F는 아니겠네. 얘는 F라는 거고. 그래갖고 이 기준에 따르면 이제 두 명이 F를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용해서 프로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L 포 이렇게 컴프레hension을 일단 자기 자신을 리턴한 컴프레hension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게 출석 점수고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출석 점수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이제 7보다 작은 거는 이제 true, false. 작으면은 true고 아니면 false가 되니까 이렇게 나올 테고 요거를 이제 썸을 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L for n list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의 첫 번째 원소는 이렇게 학번이 되고 그렇죠? 다시 이거의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이 2를 이렇게 하면 이게 출석 점수가 되고 얘가 이제 7보다 작은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썸 해주면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보면은 이 코드가 훨씬 읽기 편합니다. 이 코드를 딱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뭔가 이제 그 출석에 대응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이제 7보다 작은 애들만 뽑아갖고 이제 썸을 했구나라는 게 조금 눈에 쉽게 들어오죠. 뭐 두 코드 모두 이제 괜찮은데 가독성 면에서 이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출석이란 에포트를 합쳐갖고 21보다 작을 경우 F를 부여한다. 다시
for in list L 이렇게 일단 받아놓고 출석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레포트가 요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튜플을 이제 원소로 받아주면은 이렇게 되겠고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한 값을 원소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21보다 작은 거를 보려면 요거를 하고 이렇게 그래도 두 명이네. 리스트의 정렬 순서를 이거 요 출력 예시를 이렇게 주는 게 낫겠는데. 이러한 이제 출력이 되도록 바꾸라는 거죠. for in list. 저기는 힌트를 너무 많이 줬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SI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name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고 그러면 SID하고 SID 그다음에 name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쓰게 되면은 똑같은 코드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얘하고 얘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겠죠.